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느냐 뭐 이런 문제겠죠. 그랬을 때 민주당 대표를 누구로 교체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권의 관심사항입니다. 뭐 올 연말에 첫눈 올 때냐 아니면 내년에 봄꽃이 필 때냐 뭐 이런저런 논란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 논란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는 설령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나 구속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더라도 부결시킬 것이고 또 재판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서 본인이 뭐 사퇴를 한다든가 자진 사퇴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판단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끝까지 버틸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첫눈설, 봄꽃설 뭐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이낙연계인 좌장이라고 하죠. 서른 의원은 11월 28일 날 KBS 라디오에 나와서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고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나라면 그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뭐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친이낙연계의 좌장이라고 할지라도 당내에서 뭐 이게 일종의 내부 총질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렇잖아도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하고 그 나름대로는 이게 당원들한테 내가 뭐 이대로 참 단일대우로 나가자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밤잠이 안 올 텐데 친이낙연계의 좌장이라는 어찌 보면 그 경쟁자라는 그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굉장히 아마 섭섭한 부분일 것이다. 당내에서 그러니까 논란이 생기는 거죠. 뿐만 아니고 친문 또는 정세균계 이렇게 거론이 되죠. 김종민, 이원욱, 김영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묶으면 그냥 비이재명계 의원이다. 한 10여 명이 반성과 혁신 연속 토론회 이런 거를 열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됐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한 적이 있고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어제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를 두둔했습니다. 검찰이 만든 그림에 굴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두둔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교체론, 옹호론, 이게 이제 맞서면서 분당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6월에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나오면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한번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제 KBS 라디오에 나와서 민주당은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꼼짝 못하는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의 또 다른 축으로 그냥 두고 2023년도에 다가올 경제 위기와 관련된 민생 부분에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돼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자꾸 그 같은 방향이라는 건 본인이 6월 달에 우려를 표했던 분당입니다. 안타깝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얘기하는 이런 분당 우려, 이게 분당이 될 수 있다는 단순한 예측일까요? 그건 아니죠. 분당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경고의 의미로 박영선 전 장관이 민주당, 본인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로 분당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근데 제가 하나 그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분당의 조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험적으로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바른정당이 분당을 해서 나갔습니다. 이거는 왜 분당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교섭단체에 육박하는 숫자가 나갔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당시에 바른정당 의석 분포를 보면요. 19석입니다. 교섭단체에 한 석 모자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인원이 나가서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분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대형 정치 이슈, 그건 당연히 박근혜 당시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었습니다. 분당을 해서 나가서 탄핵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후에 2017년 3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구속되고 그 이후에 대선을 거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돼서 문재인 정부 5년을 겪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형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조건, 그게 첫 번째 조건이 성립이 된 거고요. 이거보다 사실은 저는 정치부 기자로서 더 중요한 조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대안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라는 데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우리는 정말 아무런 대안이 없다 라고 했을 경우라면 저는 아마 분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슈 하나만 가지고 분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냐? 벌써 많은 분들이 잊었는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국내에 곧 들어올 것이다. 들어오면 뭐 거의 차기 주자는 떼어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 이른바 이제 내응하는 거죠. 내응. 외부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자유한국당의 문을 두드리고, 그러니까 정치권 진입을 두드리고, 내부에서 이른바 바른정당 계열 사람들이 내응을 해서 이제 이른바 쉽게 얘기하면 반란. 그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반란 아닙니까? 그게 성립을 하는 거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바른정당 사람들이 워낙 뭐 2016년 그 11월 중순쯤에 보면요. 중순 하순 정도에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지지율 4%까지 내려갔었습니다. 4%. 이거는 뭐 지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촛불 한참 촛불 집회 뭐 많은 인원이 몰려들었을 때 4%까지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죠. 그때 촛불 집회 그걸 진압했으면 이런 일을 안 맞는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진압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때 진압한다고 나섰다가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불행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다 끝나고 나니까 뭐 이런저런 이제 설왕설래가 있지만 그 당시에 저는 뭐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저도 뭐 여러 논평을 했습니다만은 당시 분위기로 보면 혁명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뭐 저는 뭐 그게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유력한 주자가 있고 그 당시에 뭐 거의 지지율 사실은 문재인 후보보다도 앞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는 대안이 있느냐? 자, 아까 제가 설훈 의원 말씀을 드렸죠. 친이낙연계인 설훈 의원이 이재명 대표 사퇴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현재 미국에 가 있습니다만은 이낙연 전 대표가 뭐 3월 귀국설, 6월 귀국설이 있습니다. 3월이든 6월이든 들어와서 과연 이재명 전 대표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 대표의 대안이 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기 주자, 민주당의 차기 주자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뭐 이미 나이도 이제 뭐
70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출신 지역이 호남이라는 단점, 이런 것들은 아주 치명적인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시대는, 그러니까 대권 주자 시대는 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있느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아무리 크다고 하지만 태안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차기 민주당 대선 주자는 조국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글쎄 그게 뭐 진짜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의 대안이 될 가능성, 대안이 된다고 하면 정말, 왜 우리 한때 뭐 누구 나땡 뭐 이런 거 있었죠. 윤나땡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나오면 땡큐. 근데 윤석열 나와서 당선됐죠. 이게 바로 민주당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정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2028년 3월에 대권 주자로 키울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조나땡, 조국이 나오면 땡큐, 아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엔 오히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초에 이제 형기가 끝나고 석방이 되죠. 그럼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보면 성탄절 사면복권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성탄절에 사면복권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한데 그러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같이 되는 것 아니냐? 글쎄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는 사면복권, 그러니까 이명박, 김경수 이 세트로 사면복권을 하는 문제를 세트로 하느냐, 이명박만 하느냐, 아니면 둘 다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별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큐 이렇게 사인만 내리면 언제든지 어떤 카드든 꺼낼 수 있도록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사실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한 달쯤 전 이때부터 검토를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검토라는 게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때문에 뭐 한 일주일 전 정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합시다 또는 뺍시다, 그렇게 하면 바로 그 검토안을 윤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있을 정도로 법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해서 내려야 되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12월 초니까 뭐 앞으로 한 20일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성탄절 사면복권 이거는 최종적인 단계가 돼서 할 것이다. 저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뭐 내년 5월 초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 뭐 석방 이런 건 무의미해지는 거죠. 이번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분당이 되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친문을 중심으로 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중심으로 뭉치게 되겠죠. 물론 사면도 사면만 하고 복권이 안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복권이 안 되면 출마를 못하죠. 2028년까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피선거권 출마를 못합니다. 피선거권이 제한돼서. 그러니까 이번에 사면만 한다. 글쎄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그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다면 사면복권이 다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중심으로 친문들이 모이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러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민주당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상황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 그러면 이제 분당이 될 것이냐. 글쎄 저는 그 경우에도 판단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분당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민주당은 지금 은인자중하고 있는 친문이 대세입니다. 아직까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해서가 아니고
친문이 대세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안이 되고 뭐 대선에서 0.73%포인트라는 아슬아슬한 표차로 낙선을 했기 때문에 친문 중에서도 대부분이 뭐 이재명 외에 대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김경수라는 대안이 만약에 떠오른다 그러면 김경수를 그 상당 부분이 옮겨갈 것이고 그 경우에 이제 그러면 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안 내놨을 때는 우리가 분당을 해서라도 김경수다 이렇게 되지는 또 않는다는 거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뭐 경상남도 외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국민적 심판을 받아본 적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될 것이고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그 범죄 혐의가 나오거나 기소가 되거나 지금 현재 선거법 위반해서 뭐 허위사실유포 이런 정도 말고 뭐 성남 FC, 대장동 배임, 변호사비 대납, 뭐 백현동 뭐 이런 것들이 기소가 되거나 이건 기소되면 최소 징역 얼마다 뭐 이런 정도의 팩트가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아마 분당이 아니라 제가 보건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의 친명계가 민주당에서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는 기로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그 상황이 되면 나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주저앉는 거죠, 이 당에. 그럼 이 당은 다시 친문이 헤게모니를 찾아오는 정당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분당보다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글쎄 뭐 각자 이제 뭐 정치판이라는 게 워낙 뭐 생물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예상이 다를 수도 있고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이 분당론을 다시 얘기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의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